안녕하세요. 한다린의 공아주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저와 함께 짜잔! 이 책에 나온 아이들의 감정을 대하는 부모의 4가지 유형을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지난번에 영상에서는 제가 2가지 앞서 축소 전환형 그리고 억압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나머지 방임형 그리고 가장 올바른 유형인 감정 코칭 유형의 그 감정을 대하는 태도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 나눌 방임형 그리고 감정 코칭형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둘 다 유형의 부모님이나 또는 교사분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는 당연해, 그럴 수 있어 하고 감정을 아주 잘 인정하고 수용해 줍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지금부터 방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방임형의 경우에는 감정을 다 수용해. 애가 뭐 화나면 화날 수 있어. 그래, 슬프면 울 수 있어.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슬펐을 때, 화가 났을 때 뭐 분노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있죠. 그때 나오는 어떤 행동으로 표출이 되잖아요. 이 행동에 대해서 또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수용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만약에 분노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뭔가 물건을 집어 던진다거나 너무 다른 사람한테 소리를 크게 지르고 짜증을 많이 낸다거나 또는 어떤 친구를 때린다거나 이런 행동까지도 인정해주는 그런 부모님이 방임형의 부모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가 슬펐을 때도 하나 없이 울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 부모님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방임이죠. 아이가 지금 그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고 부모님이 수용해 줬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하는 행동을 다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나를 어떻게 조금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아마 있지 않을까요?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 이런 힘든 마음을 어떻게 좀 도와줘요 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부모님이 아무런 제시도 해주지 않고 그랬을 때는 아이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감정이 올라왔을 때 하는 행동으로 그냥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아이들은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책이 있으신 분들은 107쪽을 펼쳐보시면 아마 될 거고요. 자기 감정대로 어떤 행동을 하든 언제나 괜찮다고 허용해주는 환경에서 자란다면 근데 사실 요즘에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 행동의 한계를 알지 못해요. 왜냐면 부모님이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해가 되더라도 나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뒀잖아요, 아이를.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가능한 거고 여기까지는 내가 표출해도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제해야 된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기본 내키는 대로 항상 행동을 하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어떻게 행동을 하는 건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요,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가 배운 적이 없고 모델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미숙한 모습을 아이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어려워하고 이런 아이들은 뭐 공주병, 왕자병에 빠진 아이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몰라요. 이런 아이들인 경우에는 내 감정만 중요해, 내 감정 표현만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거나 배려할 줄 모르고 또래와 감정이나 어떤 사회 관계 속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조금 서툴다고도 하네요, 보니까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렇게 포인트 집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감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면서 모든 사람이 그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해, 우리 아이들이 그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할 수 있어 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 행동까지도 너가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처음에는 조금 그런 시각으로 좀 제가 바라봤어요. 잘못 바라본 거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부모님들 중에서도 또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감정에 관심이 많고 우리 아이의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시는 분들은 이 감정을 잘 수용해 줘야 돼, 그러니까 저 아이가 저렇게 행동하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이가 이렇게 감정에 끌려오는 행동을 하는데도 그거를 그래,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렇게 흘러가 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 조금 더 흘러가 버리면 그게 방임형의 태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관심 많았을 때 생각해보면
언젠가 조금 방임형의 태도를 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사실은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는 그 다음 태도에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바로 우리가 가장 워너비, 네,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도. 바로 감정 코칭형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거예요. 감정 코칭형 같은 경우에는 방임형하고 그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제가 이야기 드렸죠, 앞서서. 네, 바로 행동에 있어서는 어떤 한계를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임형은 너가 어떤 행동으로 표현을 하던 말던 그래 마음대로 해라 이건데 괜찮아 이건데 그 감정 코칭형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내 몸을 해하거나 뭐 이런 행동 있죠. 우리가 뭔가 안 되는 행동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딱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표현하는 건 괜찮지만 이 밖으로 넘어가는 건 안 돼 라는 표시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오히려 울타리를 쳐줘야 아이들이 안정적인 느낌이 들고 그러면 내가 이 정도까지는 감정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해도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점차적으로 아이들이 알게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제가 한번 보겠는데요. 110쪽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충치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아이가 받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규민이가 계속 충치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른 이도 더 상하게 된단다. 그러니까 치료는 꼭 받아야 하는데 치료는 꼭 받아야 한다는 게 한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안 받을래, 나 무서우니까 안 받을래 하면 방임형의 부모인 경우에는 그래 너무 무섭겠다, 맞아 엄마도 많이 무서웠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 받을래. 그래 그러면 다음에는 받을 수 있겠어? 응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치료는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이가 어떻게 되죠? 더 썩어서 본인을 더 아프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지어주고 울타리 치고 있어요 지금. 치료는 꼭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규민이가 덜 무섭고 덜 아플 수 있을까? 한계를 설정하고 네가 그 안에서 결정을 해봐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하고 여기 지금 아래에 뭐 그러면 아빠가 제 옆에 계셔주세요 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솔직히 제가 읽으면서 제가 아이들을 많이 대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들하고는 굉장히 이야기하는 시간이 정말 30분 이상 걸릴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도 감정을 충분히 다 받아주고 나서 한계 설정하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 코칭 첫 타임부터 이렇게 성공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도 그래서 부모님이 또는 선생님들이 많이 연습하신 다음에 감정 코칭 상황으로 넘어오시면 예전에 내가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아이들과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당연히 감정 코칭형이 가장 올바른 유형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정서적인 금수저로 자라게 되는데 여기 나왔어요. 110쪽에 보면 뭐 자신감도 생기고 부모님과 신뢰감, 유대감이 생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고 경청하며 스스로 대안을 생각하는 아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로 성장한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감정적으로 그게 딱 정리가 되면 애들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저도 이제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해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대충 감이 와요. 좀 이런 유형으로 하고 계셨구나 라는 게 딱 감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 태도를 딱 이렇게 보면 정말 비슷하게 흘러가긴 해요. 이 책의 유형하고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그 아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에는 부모님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또한 아이들하고 사실은 뭐 아이들이 집에 가서 학원 뭐 유치원 끝나고 학원 가고 집에 가서 바로 자버리면 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사실은 정말 길거든요. 그러면 누가 더 잘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 바로 선생님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굉장히 잘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이야기해 드리면 저 또한 매 순간 저는 감정 코칭으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매 순간 감정 코칭으로 해본 적도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뭐 20-30명의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 감정 코칭을 들어가려면요 일단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해본 결과 저는 한 20-30분 잡아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책에 적힌 대로
빠르게 진행이 힘들어요. 책에도 좀 길게 나왔지만 이것보다 실제는 더 느리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처음부터 입을 안 여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어떤 비언어적인 소통으로 뭐 아이를 안아준다든지 또는 뭐 다른 소통으로 조금 기다려본다든지 이런 시간까지 다 잡으면 정말 어떤 친구는 1시간 걸리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아이랑 이렇게 조곤조곤 대화를 오고 가고 하기에는 다른 문제 상황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매 순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 또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 또한 죄책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막 하루 끝나면 그 친구한테 오늘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까지 항상 투다님이었어요. 근데 투다님일 때는 제가 좀 잘했어요. 이거를 그나마. 그러니까 감정 코칭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아이 마음 풀어가지고 다른 방법 모색하고 같이 했었어요. 뭐 여기 나온 대로 FM대로는 못했겠지만 근데 그 이유는 투다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내면서 어떤 문제가 사건이 생겨요.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그 순간에 빨리빨리 해결해서 끝낼 수 있는 거 저는 그냥 끝내버려요. 감정 코칭 안 하고 끝내도 되는 상황인 것 같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보면은 이 아이가 지금 감정이 굉장히 터치가 좀 깊이가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저는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지내다 보면 표정이나 어떤 어투나 뭐 아이들 행동 보면 그게 느껴질 때가 있고 그리고 정말 그 감성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이 요즘에 더 많기는 하지만 더 예민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아이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투다님일 때는 그런 애들을 빼와서 얘기를 따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선생님이 그 나머지 아이들을 맡아주면 되고 제가 그 아이만 빼와서 따로 이야기를 나누면 되는데 이 원다님이라는 이 현실이 굉장히 이제 힘들게 하더라고요. 원다님일 때는 솔직히 말해서 투다님일 때보다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주기가 사실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저도 최근에도 너무 힘든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놀이 시간에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뭐 감정적으로 상했다. 그러면 놀이 시간에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구성을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교사가 그 아이를 불러서 이제 교실의 한쪽 구석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 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는 굉장히 조금 힘든 것 같고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 책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감정 코칭을 하지는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정말 포인트 되는 그때쯤에 한 번씩 찰칵찰칵 그때만 감정 코칭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짧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넘어가도 그 아이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뭐 시간에 쫓길 때 뭐 다른 사람이 다 쳐다보는 앞에서 그리고 내 감정이 너무 흥분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코칭을 해주는 교사나 부모가 흥분의 상태에는 그냥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우리는 원에서 굉장히 시간이 촉박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간단히 하고 넘어가시고 따로 나중에 좀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가장 올바른 유형은 감정 코칭 유형이라는 거 다 아시겠죠? 이 책에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1단계에서 5단계까지 감정 코칭을 그러면 올바르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순차적으로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아이들의 감정을 수용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의 감정을 말로 언어로 어떤 감정인지 교사가 인지해서 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행동의 한계를 지어주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다는 그런 내용인데 교사가 부모님이 결론을 내라는 말은 아니고요. 아이와 이렇게 해결점에 대해서 처음부터 해결점 나누면 안 돼요. 이 감정 코칭에서는 그게 좀 포인트더라고요. 처음에 감정에 대해서 오래 인정하면 아이가 이게 누그러들면 그때 아이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해결에 대해서 나오거나 또는 제가 은근슬쩍 해결에 대해서 던지면 아이가 처음하고는 반응이 굉장히 달라요.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걸. 그래서 반응이 달라서 그거에 대해서 아이가 해결점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한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갈등 상황이다. 그때도 아이가 그 감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는 교사가 저는 딱 짚어줘요. 그런데 우리 뭐뭐뭐뭐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다른 친구를 아프게 하거나 속상하게 하거나 또는 때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안 되는 행동이야. 이렇게 저는 딱 잘라서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딱 한계를 지어주긴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마치 지침서처럼 네, 갖고 계시면 너무너무 좋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너무 힘들죠? 맞아요. 저도 뭐 이게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도 저도 나도 그렇게 감정 코칭을 잘 못하는데 이걸 찍어도 되나 싶어요. 하지만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를 해 나가고 있다는 데 굉장히 의의를 두고 네, 이렇게 아웃풋을 하면서 저 또한 내가 이걸 찍었는데 못하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아이들하고 해보려고 저도 좀 노력 중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또는 부모님들도 아이들과 정말 시간이 조금 허락할 때 네, 한번 이렇게 감정 코칭형으로 대해 보셨으면은 네,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오늘 영상도 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감정 코칭형 교사, 감정 코칭형 부모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